73명을 죽였습니다. 펜 하나로 말이죠. 11시 47분 슈어본 크레인이 폭발했습니다. 철이 찢어지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센서 3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중국은 말했습니다. 합격입니다. 정부는 말했습니다. 저렴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3개의 거짓말이었습니다. 73명이 죽고 나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합격은 충분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저렴은 가치 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서명은 책임지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1년간 저는 세계를 뒤졌습니다. 답을 찾으려고 말입니다. 미국 센서 3개, 유럽 센서 3개, 중국 당연히 3개. 그런데 한 나라만 달랐습니다. 대한민국. 센서 17개, 17개, 세계가 기준인데 17개. 저는 부산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부산항 크레인 앞에 섰습니다. 센서가 빼곡했습니다. 1, 2, 3, 17개. 미쳤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답니까? 3개면 되는데. 한국 엔지니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세계면 기준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못 지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14개의 차이, 그것이 73명과 0명을 갈랐습니다. 그것이 죽음과 생존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거짓말과 진실을 구분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선택합니다. 값싼 거짓말을 살 것인가, 비싼 진실을 살 것인가. 15개국이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선택합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불길이 치솟았을 때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국처럼 솟아있던 크레인이 무너지고 73명의 노동자가 제가 되는 걸 봤습니다. 제 서명이 만든 지옥이었죠. 정부는 침묵했고 중국은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세상은 외면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는 다른 답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카베 사라비입니다. 30년간 일한 샤이드 라자이 항만에서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수십 기의 크레인, 수백 명의 인력, 수천 척의 선박이 제 통제 아래 움직였죠. 저는 완벽했습니다. 그날 오전 11시 46분까지는 말입니다. 1분 후, 제 세계는 불타올랐습니다. 그날 아침은 맑았습니다. 개항식이었죠. 새로 설치된 7번 크레인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말입니다. 3개월 전, 저는 한 장의 서류를 받았습니다. 중국 업체에서 온 계약서였죠. 절반의 비용, 2배의 속도. 그 문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줄이라고 압박했고 납기는 촉박했습니다. 저는 설계도를 검토했습니다. 센서가 부족했습니다. 17개가 있어야 할 자리에 3개만 표시돼 있었죠. 와이어 등급도 낮았습니다. 제동장치는 단일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경력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서명했습니다. 왜냐고요? 모두가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국제기준은 통과했습니다. 이미 50개 항만에서 사용 중입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순간 73명의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개항식 날 하늘은 파랬습니다. 관계자들이 모여들었고 카메라가 번쩍였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11시 47분. 7번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들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60톤짜리 화물이었죠.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 와이어가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7번 크레인의 붐이 흔들리고 있었죠. 멈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아마 제 목소리였을 겁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쾅! 컨테이너가 떨어졌습니다. 부두 바닥에 충돌하면서 불꽃이 튀었죠.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비명이 들렸습니다. 수십 명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렸습니다. 불길 속으로 말입니다. 나와! 빨리 나와! 소리쳤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연기가 너무 짙었죠. 누군가 제 팔을 잡아 끌어냈습니다. 안 됩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73명이 불 속에 있었습니다. 4일 후 시신 수습이 끝났습니다. 저는 조사실에 불려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센서가 부족했습니다. 와이어 등급이 낮았습니다. 제동장치가 불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왜 서명했습니까? 침묵.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측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제 표준을 충족했습니다. 운영상 실수입니다. 정부는 조용히 사건을 덮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비명이 들리는 꿈이었죠. 조카 파르잔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19살이었습니다. 삼촌, 센서가 3개밖에 없어요. 그 아이의 마지막 무전이었습니다.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해결책이 없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는 국제항만 안전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우연히 펼친 페이지에서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부산항, 무사고 15년 달성. 저는 멈췄습니다. 15년? 무사고.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죠. 17개 센서 시스템, 3중 제동장치, 실시간 모니터링.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답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말입니다. 한국. 저는 그 이름을 100번도 넘게 중얼거렸습니다. 밤새도록 보고서를 읽었죠. 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부산항. 15년간 단 한 건의 크레인 사고도 없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죠. 우리 항만은 3년에 한 번씩 사고가 났습니다. 작은 것까지 치면 매년이었죠.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크레인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센서가 17개였습니다. 우리가 3개 달았을 때 그들은 17개를 달았습니다. 제동장치는 3중이었죠. 하나가 고장 나도 2개가 더 작동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모든 크레인의 상태가 관제실로 전송됐죠. 와이어 장력, 유압, 온도, 진동. 모든 게 기록됐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우리가 놓쳤던 모든 것이 여기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부 관계자를 찾아갔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관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용이 너무 듭니다. 중국 장비의 3배예요. 하지만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사라비 씨, 이미 예산은 정해졌습니다. 재고할 수 없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책상을 치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메일을 썼습니다. 한국 부산항만공사 앞으로 보내는 메일이었죠. 저는 카베 사라비입니다. 이란 항만 엔지니어입니다. 73명이 죽었습니다. 제 서명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시스템을 배우고 싶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데 신분이 걸렸습니다. 손이 떨렸죠. 2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사라비 씨,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산으로 오십시오.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3주 후, 저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가웠지만 깨끗했죠. 하늘은 회색이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김민준. 그가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안전관리 팀장이었죠.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악수할 때 손이 단단했습니다. 사라비 씨 환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항만으로 갔습니다. 부산항은 거대했습니다. 수십 기의 크레인이 줄지어 서 있었죠. 하지만 우리 항만과 달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질서가 있었죠. 보십시오. 김민준이 크레인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 크레인은 20년 됐습니다. 하지만 매일 점검합니다. 센서 17개가 모두 작동하는지 확인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관제실로 갔습니다. 화면에는 모든 크레인의 상태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초록색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죠. 이 시스템은 실시간입니다.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경보가 울립니다. 김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작업자는 즉시 멈춥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일단 멈춥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김민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비싼 건 없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김민준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아셨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항만이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사라비 씨,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당신 항만을 재건하는데 협력하고 싶습니다. 기술을 공유하고 시스템을 이식하고 사람을 교육하겠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저를 도우려 합니까? 김민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우리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12명이 죽었죠. 그때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혼자 배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민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함께 만듭시다. 사람이 죽지 않는 항만을.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파르잔, 나는 답을 찾았다. 한국에서 말이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잿더미는 사라졌습니다. 검게 탄 강철 조각들도 치워졌죠. 그 자리에 새로운 크레인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크레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죠.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강철 표면이 차가웠습니다. 손을 대자 온기가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센서가 17개였습니다. 붐끝부터 유압 실린더까지 모든 곳에 눈이 달려 있었죠. 제동 장치는 3중이었습니다. 하나가 고장 나도 2개가 더 작동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설치됐습니다. 관제실에서 모든 게 보였죠. 김민준과 그의 팀이 3달간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시스템을 설치하고 사람을 교육하고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사라비 씨, 이제 이 크레인은 스스로 말합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경고합니다. 위험하면 멈춥니다. 사람보다 먼저 감지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철이 사람을 지킨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김민준이 웃었습니다. 강철은 불을 통과해야 강해집니다. 사라비 씨, 당신도 그랬습니다. 저는 크레인을 올려다봤습니다. 거대한 구조물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1년 전 무너진 그 자리에 새로운 강철이 서 있었죠. 첫 시험 가동 날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00여 명이 넘었죠.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1년 전 그들은 지옥을 봤으니까요.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항만에 울렸습니다. 오늘부터 이 항만은 다릅니다. 센서가 17개입니다. 제동은 3중입니다. 이상이 생기면 시스템이 먼저 알립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멈출 권리 말입니다. 이상하다고 느끼면 즉시 멈추십시오. 누구도 묻지 않을 겁니다. 질책하지 않을 겁니다. 작업자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 멈춰도 됩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명령합니다. 이상하면 멈추십시오. 그의 눈에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첫 컨테이너가 올려졌습니다. 50톤이었습니다. 크레인 붐이 천천히 움직였죠.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초록색 불빛들이 깜빡였습니다. 모든 센서가 정상이었습니다. 컨테이너가 공중에 떴습니다. 회전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직 멀었으니까요. 3개월 후, 저는 테헤란 국제회의장에 있었습니다. 아라만드 정부가 국제항만 안전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여들었죠. 중국 대표단도 왔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센서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구한 장치입니다.
센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은빛 금속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죠. 하지만 누군가는 이걸 불필요한 비용이라 불렀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1년 전 73명이 죽었습니다. 센서가 3개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동 장치가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명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왜 3개였습니까? 왜 17개가 아니었습니까? 중국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국제 표준을 충족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표준이 잘못됐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한국 부산항은 15년간 무사고입니다. 센서가 17개이기 때문입니다. 제동이 3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부산항 크레인 사진이 떴죠. 이게 답입니다. 비용은 3배 듭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저는 센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기술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제 기술로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도 선택하십시오. 그날 밤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항만 크레인 최소 안전기준 마이너스 센서 17개, 제동 3중, 실시간 모니터링 의무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규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의장이 대답했습니다. 사라비 프로토콜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 이름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 속에서 죽은 73명의 것이었죠. 새벽, 저는 항만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다가 잔잔했습니다. 크레인들이 조용히 서 있었죠. 저는 바다를 향해 말했습니다. 파르잔, 나는 해냈다. 이제 아무도 내가 겪은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따뜻했습니다. 불길은 저를 태우지 못했습니다. 저를 단련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죠. 저는 강철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 색을 골랐습니다. 강철처럼 단단해지고 싶었으니까요. 단상까지 걸어가는 동안 수백 개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라만드 정부 관계자들, 걸프 연합 대표단, 유럽 안전위원들, 그리고 중국 변호인단. 모두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죠. 손에는 은빛 센서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했죠. 하지만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저는 카베 사라비입니다. 이란 샤이드 라자이 항만 총괄 엔지니어였습니다. 과거형을 썼습니다. 1년 전, 저는 서명했습니다. 그 서명으로 73명이 죽었습니다. 침묵.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센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구하는 장치입니다. 가격은 $300입니다. 센서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걸 불필요한 비용이라 불렀습니다. 중국 측 변호인이 얼굴을 굳혔습니다.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설계도가 펼쳐졌습니다. 빽빽한 선들이 교차하고 있었죠. 보십시오.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17개의 센서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붉은 점들이 도면 위에 찍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개만 있었습니다. 14개의 빈자리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이 14개의 빈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3명의 목숨입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중국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국제 표준을 충족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표준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말에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그 표준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세계로 충분하다고 결정했습니까? 저는 도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부산항은 17개입니다. 15년간 무사고입니다. 왜 우리는 3개였습니까? 침묵.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중국 대표단 앞으로 걸어갔죠. 저는 서명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부족한 걸 알면서 팔았습니다.
위험한 걸 알면서 계약했습니다. 중국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을 향했죠. 여러분도 책임이 있습니다. 값싼 것만 찾았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예산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관계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다시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술은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습니다. 저는 센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계속 값싼 것을 살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지킬 것인가. 그날 밤 회의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투표가 진행됐죠.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항만 크레인 최소 안전기준 마이너스 센서 17개 이상, 제동 3중 이상, 실시간 모니터링 의무화.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이 규정의 명칭은 사라비 프로토콜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 받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증언하러 왔습니다. 고발하고 속죄하러 왔습니다. 회의장을 나오는 길,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승리가 아닙니다. 생존의 선언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1년 만에 처음 보는 별이었습니다. 2일이 지났습니다. 세계산업안전기구 본부. 검은 대리석 건물이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중심가에 있었죠. 저는 회의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육각형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항만 장비 최소 안전기준 마이너스 사라비 프로토콜안. 제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20개국이 넘었죠.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한국. 김민준이 보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사라비 프로토콜 검토를 시작합니다. 서류가 넘어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신분이 지났습니다.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라비 씨, 기술이 인간보다 중요합니까?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닳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탐욕이 들어가면 흉기가 됩니다. 양심이 들어가면 방패가 됩니다. 저는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저는 탐욕을 선택했습니다. 절반의 비용, 2배의 속도. 그 탐욕이 73명을 죽였습니다. 침묵.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양심을 선택했습니다. 비용이 3배 들어도 사람을 지켰습니다. 김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개발도상국들은 부담이 클 텐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비용보다 비싼 게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장례 비용입니다. 보상금입니다. 가족의 눈물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센서 17개에 드는 비용은 2만 달러입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보상금은 10만 달러입니다. 어느 게 더 비쌉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대표가 말했습니다. 사라비 씨 말이 맞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20년 전 도쿄항 사고. 8명이 죽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모든 걸 바꿨습니다. 싱가포르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동의합니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의장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투표를 시작합니다. 하나씩 손이 올라갔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손들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20개국 전부였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됩니다. 오늘부터 사라비 프로토콜은 국제 표준입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똑. 그 소리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라비 씨, 소감 한마디. 세계를 바꿨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는 멈춰섰습니다. 카메라들이 저를 향했죠. 이건 승리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냉철했습니다.
이건 생존의 선언입니다. 기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항만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말입니다. 무엇을 하실 겁니까? 지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지킬 겁니다. 매일, 매 순간 말입니다. 밤이었습니다. 호텔 방 창밖으로 제네바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아닙니다, 사라비 씨. 당신이 해낸 겁니다. 당신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1년 전 그날 밤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하늘을 덮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파르잔, 나는 해냈다. 이제 내 이름이 기준이 됐다. 아무도 너처럼 죽지 않을 것이다.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제 안에 있던 불길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빛이 남았습니다. 뜨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환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불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이란으로 돌아갈 겁니다. 항만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지킬 겁니다. 매일 매 순간. 사람을 말입니다. 1년이 또 지났습니다. 아라만드 남부 해안. 새벽 5시였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었죠. 저는 관제실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항만이 보였습니다. 새로 완공된 항만이었죠. 거대한 크레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크레인들이었습니다. 붉은 아침 햇살이 강철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금빛으로 반짝였죠. 아름다웠습니다. 2년 전, 이 자리는 지옥이었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김민준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사라비 씨, 준비됐습니다. 그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8대의 크레인 상태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모두 초록색이었죠. 센서 17개, 모두 정상입니다. 제동장치 3중, 대기 중입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작동 중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시작합니다. 첫 컨테이너가 올려졌습니다. 1번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붐이 천천히 회전했죠.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센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흘렀습니다. 와이어 장력, 유압, 온도, 진동.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컨테이너가 공중에 떴습니다. 10초, 20초, 30초. 완벽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삑.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이상 감지. 김민준이 외쳤습니다. 3번 센서, 진동 수치 상승. 화면의 하나가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크레인이 즉시 멈췄습니다. 컨테이너가 공중에서 정지했죠. 제동장치 1차 작동.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작업자들이 달려갔습니다. 크레인을 점검했죠. 5분 후 무전이 왔습니다. 와이어 한 가닥, 미세 손상 발견했습니다. 교체 중입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털썩 앉았죠. 작동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스템이 사람보다 먼저 감지했습니다. 김민준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강철이 사람을 지킵니다. 15분 후 와이어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완벽했습니다. 컨테이너가 내려갔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안착했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작업자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크레인들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각 크레인 끝에 2개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이란 국기, 그리고 한국 국기,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동맹이었습니다. 같은 답을 공유한 사람들의 약속이었습니다. 김민준이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라비 씨. 우리는 이제 가족입니다. 오후였습니다.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왔습니다. 언론도 왔죠.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이 항만은 새 이름을 갖습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파르잔 항입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 조카의 이름입니다. 2년 전 그 아이는 19살이었습니다. 센서가 3개밖에 없다고 말했죠. 그리고 죽었습니다. 저는 새 항만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이 항만은 그 아이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다시는 누구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현수막이 펼쳐졌습니다. 파르잔 항 마이너스 생명을 지키는 항만.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 받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억하러 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항만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바다를 향해 섰습니다. 파르잔. 조용히 불렀습니다. 내 이름이 이곳에 남았다. 내가 본 결함이 교본이 됐다. 내가 감지한 위험이 기준이 됐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무덤이 아니다. 살아 돌아오는 항만이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크레인들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강철은 불을 통과해 단단해졌습니다. 저도 그 불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지킵니다. 매일. 사람을 말입니다. 3개월 후. 저는 다시 회의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국제항만 안전 긴급 정상회의였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장관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죠. 걸프 연합 수송장관단, 남아시아 항만청 대표단, 유럽 안전위원회, 그리고 중국 통상부 장관.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사라비 씨, 증언을 시작하십시오. 저는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2년 전 제가 서명했던 계약서였죠. 여러분,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2년 전 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73명이 죽었습니다.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센서 3개가 명시돼 있었습니다. 제동장치는 단일이었습니다. 중국 장관이 자리에서 움직였습니다. 불편한 표정이었죠. 묻겠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 3개였습니까? 왜 17개가 아니었습니까? 침묵. 한국은 17개입니다. 일본은 15개입니다. 독일은 19개입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중국만 3개였습니다. 왜입니까? 중국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국제표준을 충족했습니다. 저는 끊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표준으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제 항만만이 아닙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세계 지도가 떴죠.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23명 사망, 나이지리아 31명 사망, 방글라데시 18명 사망. 모두 같은 장비였습니다. 센서 3개, 제동 단일.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걸프 연합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라비 씨,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모두 같은 설계도입니다. 같은 제조사입니다. 남아시아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값싼 장비를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지킬 것인가. 유럽위원이 말했습니다. 사라비 프로토콜을 채택하면 비용이 3배 듭니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어느 게 더 비쌉니까? 중국 장관이 항의했습니다. 이건 불공정합니다. 우리를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표적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여러분은 값싼 장비를 팔았습니다. 센서를 줄이고 제동을 생략했습니다. 이윤을 위해서 말입니다. 중국 장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샀습니다.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회의장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걸프 연합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그가 선언했습니다. 걸프 연합 7개국은 중국 항만 장비 신규 도입을 즉시 동결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남아시아 대표도 일어섰습니다. 남아시아 항만청도 동참합니다. 북아프리카 대표도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씩 손이 올라갔습니다. 10개국이 넘었습니다. 중국 장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국제항만 안전기준은 사라비 프로토콜을 따릅니다. 센서 17개 이상, 제동 3중 이상.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김민준을 만났습니다. 사라비 씨 해냈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 사람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진실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둡지 않았습니다.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섰습니다. 그날 밤 뉴스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항만 안전혁명, 사라비 프로토콜 세계 표준 채택. 중국 장비 도입 동결, 15개국 동참. 한 엔지니어의 증언이 산업을 바꾸다. 저는 호텔방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건 승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시작. 매일 매 순간. 사람을 말입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아라만드 남부 해안, 파르잔 항.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교육동으로 걸어갔습니다. 관제실이 아니었습니다. 교육동이었죠. 정문 위에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파르잔 안전훈련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1층 훈련실에 4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신입 작업자들이었죠. 그들은 제가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손짓했습니다. 앉으라고. 마이크를 잡지 않았습니다. 맨목소리로 말했죠. 오늘부터 여러분은 장비를 다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선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들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명, 옆 사람의 생명, 가족의 생명. 젊은 작업자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22살쯤 돼 보였죠. 파르잔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만약 장비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멈추십시오. 저는 그 청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절차도 실적도 일정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멈추십시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멈춰도 됩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항만의 총괄입니다. 지금 명령합니다. 이상하면 멈추십시오. 누구든.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전시실이었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센서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작고 차갑고 은빛인 금속 조각들이었죠. 각 센서 옆에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부품 덕분에 귀가했다. 204명의 기록. 저는 그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건 장비 박물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추모실이었습니다. 검은 대리석 벽에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73개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대리석에 댔죠. 차가웠습니다. 파르잔. 조용히 불렀습니다. 내가 본 결함이 교본이 됐다. 내가 감지한 진동이 기준이 됐다. 이제 내 이름으로 사람들이 살아 돌아간다.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아직 널 과거형으로 부를 수 없다. 너는 여전히 현재다. 여기, 이 항만에서 말이다.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항만이 보였습니다. 크레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각 크레인 끝에 2개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이란 국기, 한국 국기. 나란히 같은 높이로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장비 거래가 아니었다. 이건 철학의 이식이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항만을 다시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효율이 먼저였습니다. 비용이 먼저였죠. 하지만 이제는 생명이 먼저였습니다. 멈출 권리가 먼저였습니다. 돌아갈 권리가 먼저였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빛이 크레인들을 비췄습니다. 강철이 금빛으로 빛났죠. 첫 컨테이너가 올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제실에서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17개의 센서가 모두 초록색이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늘도 모두가 집에 간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매일. 모두가 살아서 집에 간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크레인이 얼마나 빠른지, 비용이 얼마나 싼지, 효율이 얼마나 높은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살아서 돌아가는 것.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르잔 항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크레인이 움직이고 배가 들어오고 있었죠.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었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는 평범함. 그게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카베 사라비입니다. 한 번 서명했고 그 서명은 불이 되어 73명을 집어삼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강철을 다시 세웠습니다. 센서를 달았습니다. 제동을 달았습니다. 멈출 권리를 사람에게 돌려줬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사라비 프로토콜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제 것이 아닙니다. 불 속에서도 버티려 했던 이들의 것입니다. 오늘도 항만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지켜봅니다. 이제 이곳은 무덤이 아닙니다. 살아 돌아오는 항만입니다. 우리는 가장 싼 것을 버렸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선택했습니다.